공주실, 너지? 강남여고 70주파. 한동석 장모 박정수가 공주실을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40년 만에 재회한 여고 동창. 한때는 교정 구석 벤치에서 연애 상담을 하던 두 사람은 그렇게 반가움에 포옹했습니다. 어머, 너무 반갑다. 정수야, 얼마만이니? 근데 여기엔 어쩐 일이야? 공주실은 자랑하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 회장이랑 아는 사이야. 광수가 인사해. 마광숙을 보는 순간 박정수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마광숙이 네 딸이라고. 와우, 한동석의 장모가 마광숙의 친정엄마와 여고 동창이었네요. 안 그래도 광숙이 탐탁치 않은데 새로운 위기가 닥친 걸까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LX 호텔 로비, 박정수 여사는 늘 그렇듯 단정한 외모로 한동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냥 우아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박정수는 며칠 전부터 마광숙에 대한 불편한 소문들을 들어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들은 남자들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한동석, 설마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는 건가? 한동석이 왜 망한 술도가를 도와줬겠어? 여자 하나 때문에지. 그 마광숙이란 여자는 내가 소개팅도 해봤는데 완전 계산적인 여자야. 남자 줄 세우고 사업에 이용하고 그런 애야. 박정수 여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약간 돌렸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마광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동석에게 다정하게 눈웃음을 보내며 오빠라고 애교 부리던 마광숙의 모습이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느껴져 박정수의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한동석을 호출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서방, 지금 시간 좀 있나? 할 얘기가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동석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 마광숙이라고 했지? 그 사람에 대해 나한테 솔직히 말해보게 어떤 사람이야? 한동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광숙 씨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술도가를 지키며 시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화통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진심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박정수는 말을 끊지 않고 귀 기울였고 한동석은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정수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말했습니다. 한 회장, 보기보다 나이브 안에 순진한 구석이 있어. 한동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앞에서는 다 똑같구먼. 사람 보는 눈은 믿지만 감정이라는 건 늘 변수야. 감정에만 기대면 때때로는 진실을 못 보기도 하지. 한동석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곧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겁니다. 한서방,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 사위 옆에 선다는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도가 살리겠다고, 시동생들 챙기겠다고 얼마나 오래 갈까? 곧 지치겠지. 난 여전히 의심스러워. 한동석이 다시 말하려 하자 박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죽은 지 오래됐어도 애들 엄마 자리에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광숙이라는 사람 아직 멀었네. 난 아직 그 사람 가족으로 못 받아들여. 한서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반대야. 그 말을 끝낸 박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로비를 떠났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호텔 로비에서 차 한잔 하려고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 들어오는 화려한 패션의 중년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공주실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한동석이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공주실과 마광숙 을 초대한 날이었고 공주실은 그 제안을 받고 호텔로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공주실? 박정수가 먼저 반가운 듯 소리치자 공주실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70주파 박정수?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가 동시에 달려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던 두 사람은 박정수가 유학을 떠난 이후로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이렇게 우아하게 잘 살고 있구나. 너는 그 패션 감각 여전하네. 나야 뭐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지 어떻게 여기 와 있니? 박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 회장이랑 아는 사이거든. 오늘 회장님이 밥 사준다고 해서 같이 먹으려고 왔지 뭐야. 딸? 너 딸 있어? 그럼 마광숙이라고. 독수리 술도가 사장이야. 그 옆에 있던 마광숙은 박정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순간 움찔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정겨워지는 것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평소와는 다르게 유난히 살갑고 반가운 말투로 박정수에게 말하는 엄마
공주실의 태도에 놀라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마광숙이 내 딸이라고? 공주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혹시 광숙이랑 무슨 일 있었어? 박정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공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실, 설마 마광숙이라는 사람이 너 딸이었던 거야?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왜 그래? 혹시 알고 있었어? 박정수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위가 한동석이야. 마광숙이라는 여자와 연애 중이라더니 그게 너희 딸이었구나. 공주실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좁지? 진짜 영화 같은 인연 아니야? 그날 저녁 호텔 식당에 홀로 앉아있던 박정수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 며칠 관찰했던 마광숙이 바쁘게 직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무례함 하나 없는 태도, 정갈하게 정리된 납품 박스, 그 모든 모습이 의외로 성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먼저 간딸을 떠올렸고 한동석이 이런 여자를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호텔 라운지에서 공주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공주실이 먼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기억나? 우리 여고 시절 교정 구석 벤치에서 연애 얘기만 주구장창했던 거. 박정수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그때도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지. 나랑 다르게. 그 말에 공주실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박정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땐 내가 좀 부럽기도 했어. 짝사랑하던 선배가 너한테 고백했을 때 참 바보같이 울었던 기억도 나. 공주실은 깜짝 놀라며 정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그땐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나도 그 시절엔 철이 없었어. 됐어. 다 옛날 얘기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사위랑 너희 딸이 이렇게 얽힐 줄은 몰랐네.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정수는 마광숙에 대해 조금씩 물었습니다. 공주실은 솔직하게 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광숙이 열흘 만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 이후로 그 아이 혼자 술도가 붙잡고 악착같이 살았어. 사는 게 전쟁이었지. 그런데 이제야 한 회장을 만나 사람답게 사는 거야. 공주실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 부잣집 색시가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 딸이 못 채운 엄마 자리를 우리 광숙이가 꼭 대신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빈자리에 진심으로 다가갈 준비는 되어 있어. 그거면 된 거 아니겠니? 그 고된 시간들을 지나 지금의 일은 마광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정수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꽃뱀이라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여인이 사실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책임감 하나로 지금껏 버텨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결이와 보미가 늘 신경 쓰였는데 마광숙이라면 우리 손주들도 책임감으로 잘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서로의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박정수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모님은 이번에 얼마나 계실 예정이신가요? 박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지인이 무슨 한국 주류 회사의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판다는 사람이 자꾸 시간만 끌고 연락을 끊었네. 결국 매각도 안 되고 잠적했는데 수소문해 보니 한국으로 들어왔다더군. 그런데 친구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몸이 안 좋아져서 내가 대신 좀 알아보려고 왔네. 한동석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네. 한서방도 바쁠 텐데. 그런데 공주실 딸이 운영하는 회사도 주류 회사라던데 이름이 독수리술도가였나? 거기 공방 막걸리 맛이 그렇게 좋다던데 나도 한번 방문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 한동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모시겠습니다. 장모님. 며칠 후 박정수는 한동석의 안내로 독수리술도가를 찾았습니다. 공주실과 마광숙도 박정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박정수의 눈이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술도가 대문으로 들어오던 그녀가 고개를 들자 박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게 떨며 말했습니다. 너. 박정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랑 똑같아. 이 여자가 맞아. 미국에서 내 친구한테 사기쳤던 그 여자야. 박정수는 사진을 들고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 내가 찾던 사기꾼이야. 한서방, 저 여자가 내 친구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야. 공주실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마광숙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강소연을 바라보았고 주변에 있던 오천수와 한동석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동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붙잡았고 강소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깐만요. 전 그냥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너무 급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친구 인생이 망가졌어. 마광숙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오천수를 바라봤고 오천수는 머리를 감싸쥔 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녀의 신분을 대조하자 곧 체포영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은 강소연에게 미국 투자 사기 혐의로 송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밤 구치소 면회실 쇠창살 사이로 얼굴을 마주한 오천수를 본 강소연은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아니 영주 아빠, 나 진짜 잘못 살았어. 근데 영주만은, 우리 애만은 계속 잘 돌봐줄 거지? 오천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야. 더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강소연은 그 말을 듣고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딸한테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영주가 날 얼마나 미워할까? 다 내 업보야. 그녀는 수갑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엎드렸고 어깨는 참을 수 없는 울음으로 들썩였습니다. 면회실에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구치소 문을 지나 미국 송환 절차에 따라 이송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소연 사건이 해결된 후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을 귀빈실로 따로 불러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서방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우직한 남자야. 그리고 내 친구 공주실 딸, 자네도 우리 사위 곁을 잘 지켜주고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합세. 그 순간 마광숙의 눈가가 붉어졌고 한동석은 박정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박정수와 공주실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는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최근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오광수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게 숨겨온 친아들이라는 비밀을 묻기로 한 그녀는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며 오광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조용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에 초대받은 오광수는 묘하게 차가운 독고탁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피하는 듯한 시선과 꼭 참고 있는 얼굴. 장미애는 웃고 있었지만 강수는 그 미소 뒤에서 때때로 글썽이는 눈빛을 읽어냈습니다. 왜 저런 표정으로 날 보는 거지? 묘한 위화감 속에서 저녁 식사가 진행되었고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장미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야,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형제들이랑 늘 사이좋게 지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 먼저 챙겨.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식사가 끝난 후 강수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안고 장미애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독고세리를 마주쳤습니다. 오 팀장님, 이 동네에는 웬일이세요? 잘됐다. 저 오범수 교수님께 전해드릴 게 있는데 같이 잠깐 집으로 들어가 줄 수 있어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함께 장미애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미애는 오열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독고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천륜을 끊게 한 나쁜 사람처럼 만들지 마. 예전부터 그랬듯이 멀리서만 지켜봐. 한 번만 더 오광수 만나면 당신이 친엄마란 거 내가 다 밝힐 거야. 그 말을 들은 강수와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수가 문을 열며 들어서자 독고탁은 놀라며 뒤돌았고 장미애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곧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강수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오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장미애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강수는 미세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했어. 가 나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상처만 받을까봐. 장미애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광수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버림받은 대로 살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군요.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몰랐던 때가 나았다는 후회와 억울함,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을 마비시켰습니다. 한편 강수가 집을 나간 뒤 장미애는 세리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강수를 지키고 싶었어. 세리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으며 물었습니다. 그 애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러고도 다른 집 앞에 버리고
그 집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요? 장미애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세리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독고탁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다 내가 숨긴 그 망할 비밀 때문이야. 장미애는 세리가 갈 곳은 오범수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수야, 세리가 다 알아버렸어. 강수가 내 아들인 거. 오범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그걸 들은 건가요? 지금쯤 너한테 갔을지도 몰라. 제발 세리 좀 잘 달래줘.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범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며칠 전만 해도 세리와 나눈 행복한 대화가 떠올랐고 지금 이 현실이 더욱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세리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강수 씨가 제 오빠래요. 저 이제야 알았어요. 오범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세리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널 향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야. 그럼 이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편 오광수는 술도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밤,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앞에 그는 조용히 섰습니다. 바위 끝에 앉아 그는 최근의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미애, 자신의 친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범수영, 이복남매인 세리, 그리고 술도가에서 일어난 온갖 일들이 모두 자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절벽 아래로는 검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세리는 오범수의 집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아직 붓기가 가시지 않았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녀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세리야,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내 곁에 있어줄게.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 도망쳤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오 팀장님이 제 오빠라는 것도 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혼란스러운 마음 다 이해해. 그 순간 오범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제 나만 사라지면 돼. 그럼 모두 편해질 거야. 고마웠어. 범수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곧바로 두 사람은 차를 몰아 강수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리는 계속해서 그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오범수는 GPS 추적 앱을 켜서 마지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바다 절벽 근처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범수는 바람을 가르며 절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수야. 범수의 외침에 고개를 돌린 오광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범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 너가 사라지면 다 괜찮아진다니 우린 어떻게 하고. 세리도 울먹이며 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형이 세리랑 사랑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거야. 친엄마라는 사람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술도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세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괜찮아지는 거 바라지 않아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세리는 조심스럽게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가요. 같이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오광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마주한 세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절벽을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강수와 세리는 독고탁과 맞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